전세 임차를 월세로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보유세를 대비하시는. 보유세 무섭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보유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요. 내가 벌어가지고 메꿀 수 있는 분은 상관이 없고요.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뭐 몇십억씩 버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이야 뭐 별 상관은 없겠죠. 이재용 씨가 뭐 보유세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이 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기껏해야 3억에서 5억 정도 버실 거거든요. 두 분이 버시면. 그런 좀 분들.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시는데 지금 결혼해 있다 그러면 대부분 40대잖아요. 그럼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연봉은 되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건 뭐 상관없죠. 그런 거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수준이 아니라 한 3배에서 5배 오르면 이분들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뭔가 월세로 변경하셔가지고 월세 세팅으로 다 바꿔놓는 게 보유세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보유세 못 내가지고 나중에 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뭐 좋게 받을 수도 있지만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뭐 올해 보유세 뭐 언제까지 내야 되는, 물론 뭐 보유세도 이제 이연식회가 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구질구질 하잖아요. 우리는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그냥 월세로 해서 월세를 1년치 모으셔가지고 보유세 내고, 월세 모으시고 보유세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유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는 거래세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연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팔 때 내면 되거든요. 계속 이제 이연시켜가지고 대신에 이제 비싼 아파트를 사야 돼요. 비싼 집을 사야 돼요. 내가 5억짜리 샀다가 10억짜리를 사면 이연시켜줘요. 네, 계속 시켜주거든요. 근데 5억짜리 샀다가 4억짜리를 사면 내야 돼요. 예, 보유세를. 그걸 계속 이연시켜가지고 양도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유세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거래세를 줄이고, 그러니까 양도세랑 취득세는 거래세라고 하고,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인데요.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좋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거래를 빨리 해가지고, 비싸네. 그냥 팔자. 이래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팔지 못하게 하면서 보유세를 디립다 올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야죠. 어딘가 정가를 시켜야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매물 줄고. 근데 서울에 주거선호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지 않아서 경기도 사는 건 아니거든요. 판교나 뭐 분당이나 아주 주거선호 지역 과천이나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 서울 살고 싶은데 자금이 안 되니까 지금 경기도에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 잠재 수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한 1,300만 되나요? 1,200만 되나요? 이분도 다 서울 수요잖아요, 사실은.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서울의 주거선호 지역이라는 게 1%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 뭐 발표할 때 말이 나왔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다 쳐가지고 40만 채. 근데 그 중에도 또 안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뭐 한 동짜리 아파트도 있고, 이거 빼고 나면 그 40만 채라는 게 우리가 집이 2천만 채거든요. 그럼 2%잖아요, 딱. 근데 이것 포 떼고 차 떼고 떼면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1%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가 없어 떨어진다고 맨날 이상한 말 하는 이모시, 한모시 뭐 많이 있는데요. 듣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왜 들어요? 그죠? 수두룩해요. 내 주변에 그런 거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 다 돈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돈이 좀 있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돈이 있는 사람이면.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우리 다음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친해요. 둘이서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밥 먹는데, 그럼 뭐 빌딩 400억짜리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죠. 이재명 씨 되면. 딴 거는 자기가 걱정 안 하는데요. 종부세도 내받고 국토보유세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고. 실체는 없지만 세무사가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니, 세무사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본인 땅도 많거든요, 지방에. 포항에 보니까 땅이 많더라고요. 국토가 많으시네. 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딱 걸리거든요. 집 있는 사람만 사실은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는 땅이 많은 분들도 무서운데, 진짜 잘 사는 사람도 땅이 많아요. 예, 4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빌딩 가지고 있으신 분은 땅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또 지방에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그냥 공시가로 할지, 그죠?
또 공시가에서 높여가지고 뭐 공시가 현실화를 해가지고 땅에 대해서 매길지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말만 툭 던져놓고는 이야기하면 그냥 얼버무리고 이랬기 때문에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근데 복지를 늘린 것도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뭐 보편적 복지 뭐 정권 잡았으니까 하겠다 이거야. 근데 왜 그걸 꼭 하필 부동산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데서 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법인세, 보면서 소득세 뭐 이런 거 조금씩 나눠서 소득세는 각출하자 이거죠.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각출 조금씩. 예, 지금 37.4%가 안 내고 있잖아요. 거의 한 40% 된 분이 뭐 이를테면 우리가 한 3천, 5천 버는 분들은 거의 안 낼 거예요, 세금을. 근데 그건 본인들 지지층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더 해가지고 소득 내게 만든다. 이거는 심각하죠. 뽑아줬더니만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둘 수 있는 게 법인세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적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간접세고 목적세라고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방 무슨 세 섞고 네. 이런 네. 많아요. 희한한 세금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금을 이제 관세, 국내세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관세는 이제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이제 다 거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크게 봐서는 그냥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세금이고요. 상속증여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10조, 20조밖에 안 되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유세, 재산세 이런 거는 지방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지방세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올리지 못하니까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아니고 이제 확장 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추경 같은 거 편성해서. 요번에는 30 몇 조 하겠다 그랬고, 우리 한 총리께서는 20 몇 조로 그냥 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20 몇 조로 하겠죠, 그냥. 예. 그런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뿌리면 경제가 좋아져요. 예. 이게 우리 아마 그 20 몇 조 뿌려놓으면 상반기 되게 좋을 거예요, 분위기. 그리고 이런 걸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에 다 쓰도록 그냥 해버리거든요. 네.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그럼 확장 재정 정책으로 서 한 5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가 했잖아요. 이렇게 뿌려놓고 나니 국가 채무가 확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는 경제학자도 욕을 하고 이러니까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소득세는 절대로 안 건드릴 거예요. 예. 소득세는 절대로 안 건드릴 거예요. 그 지지층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법인세하고 부동산세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지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거. 기본소득도 줘야 되고. 기본소득 안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소득세 아니라 법인세 1%만 올려도 기본소득 다 끝날걸요, 최소. 예.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점선면 투자 전략 유효. 예. 서울은 요즘 지방을 팔고 또는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서울 살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되고 난 다음에 지방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엘슨과 리센트 32억까지 간 거는 지방분이 사신 거예요. 자기가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사는 거죠. 왜냐? 올라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러면 살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냥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강남 상구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0억 되는 것들은 괜찮게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상품들은 문제가 되는 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강서도 안 올라요. 예, 이게 저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대출로 인해서 그렇게 저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지구 20, 30억 아파트도 5억도 안 빌리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빌리는 것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빌리는 금액도 커져요. 10억 아파트인데 5억, 6억밖에 안 빌려주지만 5억, 6억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신용 땡기고 이래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저는 괜찮고요. 거기는 돌멩이 던져가 사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즉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그죠? 그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 GTX 라인 이런 데는 그 GTX 라인 주변만 좋아질 거고요. 그 조금만 벗어나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GTX를 만들었는데 그게 핵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자리잖아요. 네. 왜 도심으로 사람들이 가느냐? 일자리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들어오는데 파주 운정역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마시죠. 나 같아도 강남에서 마시겠죠.
다 뚫리고 나면. 맛집이 여기 더 많으니까. 강남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강남 삼성역에서 술 마시더라도 2, 30분 만에 다시 갈 수 있는데, 내 집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빨대 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이제 그 역 주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괜찮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 라인 또 뭐 동탄이라든지 동탄역 주변은 괜찮게 살아남겠죠. 근데 동탄역이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선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클 거고요. 아, 지방은 점이게 되겠죠. 딱 그 최핵심지 스팟. 동, 구가 아니라 동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해운대 해수동이라 해운대 수영 동네겠지만 이제는 해운대에서도 우동. 우동. 네. 제일 좋은데. 네. 그런 데만 살아남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점선 면으로 표현을 하신 저는 거군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해가 확 됩니다. 예, 그 전략이 맞고, 서울에 20억 넘는 아파트면 지방은 한 10억만 넘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지방은 수요가 팍 줄기 때문에 지방도 한 15억은 되는 아파트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 아파트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갈수록 지방은 수요가 줄고요. 서울은 이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인구가 준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 10년간은 뭐냐 그러면 사회적 이동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물리적인 증가라는 건 없잖아요. 인구가. 사회적 증가라는 건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인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은 20, 30대예요. 지방에서 유출되는 분들이 5, 60%는 20, 30대입니다. 네. 일단 학교를 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라도 막 그냥 보내요. 그냥 서울에. 예,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20, 30대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60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지방 떠나려고 안 해요. 예, 제가 아주 자산가 친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옛날에 목욕탕한 친구인데요. 옛날에 목욕탕하면 되게 자산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맨날 애들 다 서울에 있어요. 둘이가 서울에서 결혼해 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에 오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예, 아예 서울에 살아라. 그냥 부산 거 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올라요. 그냥 부산에 이제 생활 기반이 60년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떠나기도 싫고 또 부산을 아주 사랑합니다. 뭐 부산 갈매기 부르고 뭐 야구장 가고 부산 사람들은 왜 롯데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어쨌든 계속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서 그냥 부산 사는 분이 계시고 또 이게 바다 안 보면 우리는 좀 섭섭해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산에 살긴 한데 자제분들은 전혀 그런 데 대한 충성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울에 올라와요. 그냥 서울에 오면 너무 좋고. 그 친구 사이에서도 뭐, 야, 정말 서울 가가지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런. 서울 가면 무조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인구인데 지방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20, 30대가 앞으로 30, 40대가 되면서 주력의 매입 계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정말 어둡죠. 이제 이 주력 계층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 젖어 있고 대부분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고 조금이라도 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젊은 분들인데 그 노인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고 제가 영산대에 있을 때도 그 서울 부산 지하철 1호선은 이게 정말 늙은 도시들만 늙은 지역들만 다니거든요. 동네에서부터 저 이래가지고 금정산까지 구서동까지 이렇게 가요. 지방 옛날에 우리 시내라고 하는 뭐 남포동이라는 이런 데부터 쭉 이렇게 올라와요. 주황색 라인이죠. 뭐 1호선이 주황색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거 타면 제가 굉장히 어렸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냐. 옛날에는 저희가 온천동이면 되게 그 유흥가도 많고 이러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예, 온천장 이래가지고 뭐 모텔도 많고 유흥가가 많았었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했었는데요. 제가 떠난 지도 이제 18년도에 떠났으니까 거의 6년, 7년 됐잖아요. 지금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늙었을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제가 자꾸 부산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예, 지방에도 투자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 그죠?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지방에는 편하게 전세 사시고 서울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안타깝죠. 예, 지방이 잘 되는 게 전체적으로 잘 되는 건데 제가 뭐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정치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현상이 어떻게 될지 그죠? 판단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쓰시는 게 좋지 뭘 예측하고 이러는 예측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되어갈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산 관리할 때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 아파트 값은 이재명 씨 5년 동안 많이 오를 거예요. 네, 제가 판단 언제 들어가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미
조정받을 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죠? 예, 매물이 꽤 많고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세종은 뭐 조정받은 게 꽤 됐을 거예요. 한 3년 넘어 조정받으셨을 거니까. 지방은 이제 5년 떨어지면 5년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건 괜찮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호재를 많이 만들 거예요. 당연히. 세종에다가 뭐 대통령실 옮긴다부터 시작해서 국회 옮긴다는 건 뭐 예전에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사항을 한 거죠. 국회를 뭐 아니면 뭐 세종시에다가 뭐 대통령실 2를 만든다든지 그죠? 이런 걸 했는데 아예 그냥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